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3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대 지수 사실상 하락 출발이 불가피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을 하였지만 이후 낙폭을 계속해서 만회해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동시에 코스피의 경우는 장중에 잠깐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면서 전약 후강에 본토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원인,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는 거를 꼽아볼 수 있겠죠. 시장은 사실상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차전지 업종이 오늘도 꽤나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죽지 않는다. 2차전지와 반도체까지 기술주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챙겨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환율이겠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달러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달러 원달러 환율을 지금 좀 살펴보면은, 자,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 미국 증시 파월 연설이 좀 진행이 될 때 이렇게 달러 지수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개장 이후에 잠깐 변동폭을 보이다가 장 마감 직전까지는 좀 이렇게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더욱 유입이 된 거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3시 정도부터 증시가 조금 꺾였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서 같이 보면은 또 3시, 딱 3시부터 원달러 환율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일단은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는지 1427원, 뭐 1430원을 다시금 위로 돌파를 해주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FOMC 연설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FOMC도 FOMC고 그 전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고용 보고서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지난달에는 이 ADP 민간 보고서에서 19만 2천 건이 나왔었어요. 고용 저기가. 근데 이번에는 23.9만 건, 23만 9천 건을 기록하면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 아무래도 고용자를 필요로 하는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일자리 수요죠. 죄송합니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서비스업일 것 같아요. 서비스업. 미국 같은 경우는 이 GDP 내부적이나 미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초도 있고 송년회도 해야 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게다가 위드 코로나 기조까지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비스업 부문에 고용 시장이 좀 늘어나는 확대되는 내용들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견고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감을 갖는 게 이제 임금이 상승하면서 물가도 자연스레 상승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근데 동시에 임금 지표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겠어요. 여전히 상승세긴 하지만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슈나 이런 지표들을 지금 따져볼 때 무조건적으로 지표가 견고하다, 지표가 부진하다, 끝, 오르겠네, 내리겠네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강세를 보이는 거고 그 속에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제 위드 코로나 기조가 강해지면서 뭐 서빙이나 어디 뭐 식당, 카페, 뭐 레저 등등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난인 거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급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막 시급이 13,000원, 15,000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물가 상승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임금과 고용 지표가 중요한 거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동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제가 오전 시황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우리 시장의 예상치보다 최종적인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더 웃돌 수 있고 그리고 이 고금리 사태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12월 다음 FOMC에서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제 언제부터 속도 조절을 할 건지 완화스러운 모습을 보일 건지에 대해서 다음 달에 발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근데 이 고금리 사태가 유지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실물 경제. 물론 주식 시장이랑 실물 경제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주식 시장은 선반영하죠. 그래서 이제 뭐 경기 침체나 고금리에 대한 내용들을 주식 시장은 좀 선반영하고 있는데, 결국 고금리 사태가 일어나면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이 증가된 이후에 쭉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건데, 경기 침체다 보니까 업종별로 다르겠지만 실적이 안 좋아지는, 수요가 둔감해져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고정 비용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의 좀 업황이 안 좋아지는, 어떤 업황일지 뭐 안 좋아지는 업황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요가 둔화하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좀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생산량을 감소시키면서 공급을 좀 수요에 맞추겠다.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왔죠. 유가 같은 경우도 얼추 비슷한 흐름이었을 수 있겠고, 일전에 감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물가와 연동성, 인플레이션과의 연동성을 꾸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낙폭을 만회해준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내일 환율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환율과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같이 체크하면서, 특히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 심리 체크하면서 시장의 좀 흐름을 같이 파악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